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다와 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했는데요. 가에서 다까지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고요. 모듈리의 주기율표부터 원자 번호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 문장은 원자 배열 순서가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문항 볼게요. 세상의 원소인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에 관련된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죠. 기억, 가는 160이다. 세상 원소설에서는 중간 원소의 원자량은 나머지 원소의 원자량을 평균한 값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 브로민의 원자량은 염소와 아이오딘의 중간값, 그러니까 35 플러스 127 값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81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니은, 나는 염소 Cl2다. 그렇죠. 동액 이원자 원자로서 염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형성된 분자, 그리고 다는 HI, 요도와 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고요. 그럼 정답이 4번이 나오는 거죠. 예. 주기율표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A는 수소가 들인 거죠. 그리고 B는 금속, C는 비금속, D는 비활성 기체.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B 그룹과 A, C, D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의 분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구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2번, 4번 문항으로 갈게요. 다음은 원소 A, B, C, D의 설명이다. A, C는요, 금속. 그러면 금속성 원소에 해당하는 거는 3족의 1족과 2족이고요. 그리고 A와 B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수가 같다. 그러면 A는 금속이 되는 거죠. 그럼 B, D는 이제 비금속이 되는 거고, 그러면 3주기 1쪽에 홀 전자수 하나, 그리고 3주기 2쪽은 홀 전자수가 1개, 그리고 16쪽은 홀 전자수가 2개, 그리고 17쪽은 하나. 그러면 홀 전자수가 3주기 1쪽과 그리고 3주기 17쪽이 하나로 서로가 같네요. 그래서 A는 3주기 1쪽 나트륨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B는 3주기 17쪽 염소가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C는 마그네슘, 그리고 D는 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네요. 같은 주기. 그래서 A, C, B, 그러니까 A, B, C가 같은 주기 원소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몇 가지 원자들을 분류하는 과정이 있죠. 가에서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왼쪽으로, 그리고 수소하고 플로린은 오른쪽으로. 그럼 가에서 분류 기준은 금속이냐? 라는 질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금속 원소인가? 그러면 기억, 가는 금속 원소인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는 나트륨이 왼쪽, 그리고 마그네슘이 오른쪽. 그러면 알카리 금속인가? 그러면 나트륨, 알카리 금속 맞고요. 다에서 양이온을 형성할 수 있는가? 그렇죠. 수소는 양이온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은 바닥 상태의 원자 X의 전자 배치인데요. 3주기 16족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주기 16족 원소 인이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6족 원소이다. 16족 원소가 되는 거죠. 금속 원소가 아니라 비금속, 그리고 3주기 원소, 그리고 원자과 전자는 6개, 그리고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5번이 맞는 얘기죠. 이는 이온 반지름이 되게, 그러니까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2개를 받아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의
원자 반지름. 전자가 두 개가 들어오면서 전자 사이의 반발 때문에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A는 수소, B는 베릴륨, B가 헬륨, 그리고 D는 플로린, E가 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F는 칼륨. 금속 원소, 베릴륨과 칼륨 세 가지가 아니네요. 두 가지. A하고 F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A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 1개, F는 4개, 1주기와 4주기.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C와 D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C는 원자과 전자 수가 2개, 그리고 D는 원자과 전자 수가 7개가 되죠.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가장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F가 되는 거죠. 플로린. 그래서 D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E와 F의 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다.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이는 전자를 2개를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F, 즉 칼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5번 옳은 문장. 원자 A, B, C, D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A는 2주기 1쪽 리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2주기 16쪽 산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17쪽 플로린이 되는 거고, D는 3주기 1쪽 나트륨이 되겠네요. A와 D는 1쪽 같은 쪽 원소 옳은 문장이고요. 2주기 원소는 리튬, 산소, 플로린 세 가지가 되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즉 금속성 원소, 리튬과 나트륨 2가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세 가지 원자 전자 배치를 나타냈죠. A는 수소, B는 리튬, C는 베릴륨.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요요 핵전하의 크기를 나타내시오라고 했네요.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핵전하가 증가하죠. 그리고 같은 조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역시 유핵전하가 증가를 하고요. 그러면 수소의 자리는 1주기 1종, 리튬은 2주기 1종, 베릴륨은 2주기 2종. 그러면 베릴륨이 가장 유핵전하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리튬, 수소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C, B, A. 그래서 정답은 5번. 2, 3주기 원자 A에서 F의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핵전하와 원자 반지름을 나타냈는데요. A하고 B를 보시면요. B는 유핵전하가 A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원자 반지름이 어떠나요? 크지요? 만약 같은 껍질이었다면 유핵전하가 크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겠지만 다른 주기였기 때문에 껍질수의 영향도 원자 반지름 받기 때문에 B가 유핵전하가 A가 A보다 B가 크지만 원자 반지름이 큰 이유는 껍질수가 A보다 많다. 그래서 A를 포함한 이 F는 3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요. A와 C, D는 2주기 원소가 되겠네요. A는 2주기 원소 옳은 문장이고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3주기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즉 유핵전하가 가장 큰 F가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A가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원소다.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하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같은 주기일 때, 같은 껍질일 때는 옳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다른 주기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유핵전하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원자 반지름이 작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은 몇 가지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했는데요. 같은 주기
원소 리튬과 플로린 중에 리튬이 플로린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크죠. 이건 유액 전하가 리튬이 작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리튬이 큰 거고, 나 F-이온과 나트륨 플러스 이온은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껍질 수는 같고요. 하지만 나트륨이 유액 전하가 플로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F-가 Na+보다 크다. 그래서 가와 나의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된 공통 요인은 유효 전하가 되겠네요. 3주기에 속하는 원자 A, B, C, D, E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내는데요. A, B, D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죠. 그래서 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C와 E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요. 금속 원소 A, B, D를 원소 번호가 작은 원자부터 한번 배열할 텐데요.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는 것은 유액 전하가 작다. 즉 원자 번호가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B가 3주기 금속 원소 중에 A, B, D 중에 원소 번호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A, D 순서가 되겠네요. 3주기 금속은 세 가지가 있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래서 B가 나트륨, A가 마그네슘, 그리고 D가 알루미늄이 될 거예요. C하고 E, 비금속 원소. 원자 반지름이 E가 C보다 크죠. 그러면 E가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다라는 거. 그래서 E, C의 순서를 나타내겠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 1. A는 금속 원소, 옳은 문장. D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다. 금속성 맞는 이야기고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문장. B가 이온이 될 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그렇죠.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가장 큰 원소는 B가 가장 작은 원소, 그렇죠. 가장 작은 원소는 B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원자 X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를 2개 잃고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죠. 그러면 이 원소는 마그네슘, 금속 원소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마그네슘 3주기 원소가 되는 거죠.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할로젠이 되는 거죠. 17조. 이 원소들을 주기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값은 원자 반지름 커지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도 커지고요. 하지만 이온 에너지는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2, 3주기에 속하는 바닥 상태의 원자 A, B, C들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고요. 전체 S오비탈 수분의 전체 P오비탈의 수 그리고 홀전자 수가 지금 주어져 있죠. 그럼 염수삼아 2주기, 3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리튬은 1s와 2s의 전자 하나, 그러면 총 전자가 이제 3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베릴륨은 4개, 그리고 붕소도 4개, 탄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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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은 3s1까지 들어있으니까 5개, 그 다음에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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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씩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리튬과 베릴륨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붕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트륨 6, 마그네슘 6, 그리고 알루미늄부터 7, 8, 9, 10, 11, 12 이렇게 되겠죠. 홀전자 수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리튬 1, 0, 1, 2, 3, 2, 1, 0 역시 1, 0, 1, 2, 3, 2, 1, 0. A와 B는 S오비탈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비율이 1, 그리고 홀전자가 0. A는 마그네슘이 되겠죠. A는 마그네슘. 그 다음 B는 산소가 되겠네요. 여기 거꾸로 했죠. 질소, 산소 순서가 되는 거죠. 질소, 산소. 그래서
B는 산소, C는 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D는 네온. 금속 원소는 두 가지다. 금속 원소는 마그네슘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주기 원소 두 가지, 산소와 네온. 오른 문장.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3주기 마그네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A, B, C, D의 이온의 전자 수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죠. A와 B는 이온의 전자 수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와 D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겠네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는 건 비금속성 원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C가 비금속성 원소, 비금속이 되는 거고, B하고 T는 금속 원소가 되겠네요. A는 전자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기 때문에 A는 2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요. B는 전자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기 때문에 B는 3주기 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전자를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됐기 때문에 C 3주기 원소, D는 전자를 잃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됐기 때문에 4주기 원소. 보기 A와 D는 같은 주기 원소다. A는 2주기, D는 4주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건 일단 4주기 원소인 D가 가장 크겠죠. 이온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다. A가 B보다 커야 되겠죠. 등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데요. A는 2주기, B는 3주기. 원자 번호가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고 유액전화도 A가 B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이온 반지름은 A가 B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A에서 D까지의 원소의 이온 반지름의 상대값을 나타냈는데요. 리튬은 이온이 될 때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로린과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 그리고 염소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겠네요.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A가 리튬, 그리고 가장 큰 D가 염소. 플로린과 나트륨 중에는 플로린이 나트륨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겠죠. 그래서 C가 플로린, 그리고 B가 나트륨.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B다. 그렇죠? 나트륨 3주기. 그리고 D도 3주기지만 유액전하가 나트륨이 더 작기 때문에 나트륨 B가 가장 크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가 가장 큰 거는 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C. 그래서 D인데 C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이온 반지름은 칼륨이 D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칼륨도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근데 유액전하가 염소 이온이 칼륨 이온보다 작기 때문에 칼륨이 D보다 큰 게 아니라 D가 칼륨, 즉 염소 이온이 칼륨 이온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8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원자 또는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다라고 했죠. 가는 9번 플로린이 되는 거죠. 근데 전자 9개, 그러면 플로린 중성 원자가 되는 거고요. 나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F-이온. 다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기 때문에 나트륨 1+ 양이온이 되겠네요. 반지름이 가장 큰 걸 물어봤죠. 그러면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그렇죠. F-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 나로 될 때에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가의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표현했는데, 가가 나로 될 때는 전자를 하나 얻었죠. 이온 에너지는 전자를 띄어내는 데 에너지고요. 이때의 이 에너지를 우리가 전자 친화도라고 해요. 하지만 교육과정상에서 전자 친화도라는 에너지는 우리가 배우질 않고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가장 작은 것은 가가 아니라 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가보다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유액 전하가 가가 나가 되면서 작아진다.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냈고요.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는 칼륨이 되겠네요. 칼륨, 19번 칼륨.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헬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헬륨. 이주기 원소 중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가장 큰 원소는 네온이 되겠네요. 그럼 가나 다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원자 번호를 모두 합한값 19 더하기 2 더하기 10 그러면 31이 나오죠. 20번 문항 2, 3주기 원소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고요. 2, 3주기 원소 X, Y, Z에 대한 자료고요. 원자과 전자는 X 15조, Y 16조, Z 17쪽이 되죠. 15쪽에 속한 2주기 원소는요. 질소, 그리고 3주기 원소는 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Y, 2주기는 산소, 3주기는 황, 그리고 Z, 2주기는 플로린, 3주기는 염소. 같은 주기에서의 이온화 에너지를 15, 16, 17쪽을 비교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15, 16, 17 잘못 표현했네요. 15, 16, 17 15, 16 떨어지고요. 다시 17쪽 올라가죠. 그래서 15조, 16조, 그리고 17조. 그러면 17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15, 16, 15, 17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Y는 16쪽인에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요?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Y는 2주기 산소 그리고 X하고 Z는 3주기 인과 염소가 되겠네요. X와 Z는 같은 주기 원소다. 그렇죠? 3주기 원소로 같고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Z는 3주기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죠. 그리고 Y는 2주기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고요. 그러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네온의 전자 배치, 알루미늄이라고 썼네요.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네온의 전자 배치. 그러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네온의 전자 배치보다 더 어때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Z, 염소가 Y, 산소보다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바닥 상태인 이주기 비금속 원소. 그럼 이주기 비금속 원소 탄, 질, 산, 프, 네온 5가지 원소가 되는 거고요. 원자 반지름은 C가 가장 작고 이온화 에너지는 A가 가장 크다. 그리고 홀전자 수는 B하고 C가 같은데요. 탄소의 홀전자 수에 2개, 3개, 2개, 그 다음에 1개, 1개. 그러면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 원소는 탄소와 산소 2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B와 C는 홀전자 수가 2개로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다시 원자 반지름이 C가 가장 작다로겠죠. 그럼 원자 반지름은 산소가 C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C가 산소 그리고 B가 탄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C가 원자 반지름이 가장 A, B, C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A는 질소 원소가 되는 거고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C, 산소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홀전자 수는 A인 질소가 B인 탄소보다 크다. 그렇죠? 3개, 2개. 그래서 옳은 문장.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C가 B보다 크다. 그렇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액 전하가 크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원자 A, B, C, D의 제1 이온 에너지를 나타냈고요.
그러면 2, 3주기 원자가 연속되기 위해서는 2주기의 네온과 3주기의 나트륨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제1 이온 에너지의 형태를 보니까 A에서 B로 내려올 때 이온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했죠. 그러면 껍질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A는 2주기 네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나트륨이 되겠죠. 그럼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은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그리고 알루미늄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고, 2주기 원소는 네온 한 가지 옳은 문장. 그 다음에 제3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거는 제2 이온 에너지, 즉 전자가 두 개가 떨어지고 나서 비활성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마그네슘이 전자가 두 개가 떨어지고 나서 비활성의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제3 이온 에너지는 비활성화 상태에서 전자를 띠기 때문에 가장 제3 이온 에너지가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D가 아니라 C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요. 제1 이온 에너지는 D가 C보다 작은 것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마그네슘의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맨 마지막 오비탈 전자 배치는 3s에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알루미늄은 3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온 에너지라는 거는 전자를 어디까지? 무한히 먼 곳까지 전자를 띄워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러면 3s에 들어있는 전자와 3p에 들어있는 전자를 비교했을 때 3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3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보다 에너지 준위가 크죠. 그럼 에너지 준위가 큰 전자를 무한대까지 이동하는 시키는데 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겠네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제1 이온 에너지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디귿은 유액전화 갖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비탈에 따른 전자 갖는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주기 원자 A에서 F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따른 홀전자 수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고요. 홀전자 1개 0, 1, 2, 3, 2, 1, 0이 되는 거죠. A는 홀전자가 0, 그러면 베릴륨과 네온인데요. 네온은 이온 에너지가 2주기 중에 가장 크죠. 그러니까 A는 베릴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홀전자가 하나인 거는 리튬, 붕소, 그리고 플로린. 플로린이 네온 다음으로 이온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 BC는 홀전자가 3개인 F는 뭐 질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질소보다도 이온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플로린은 될 수 없고 리튬과 붕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C는 리튬, 그리고 B는 붕소, 그리고 D하고 E는 홀전자가 2개인 탄소와 산소가 탄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큰 거죠. 그래서 B와 D에 해당하는 원소의 기호를 쓰시오. B는 붕소, 그리고 D는 산소가 되겠네요.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원자의 제2 이온 에너지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제1 이온의 에너지의 형태에서 한 칸씩 옆으로, 즉 전 원자 번호의 형태로 제2 이온 에너지가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온 에너지를 헬륨을 더 크게 그려야 되겠죠. 헬륨. 이렇게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게 각각의 제1 이온 에너지, 헬륨부터 시작해서 네온까지. 그러면 제2 이온 에너지는 제1보다 이온 에너지가 당연히 큰 거고요. 그리고 그 형태가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리튬이 되는 거고요. 리튬의 제2 이온 에너지, 그리고 베릴륨의 제2 이온 에너지, 붕소의 제2 탄소, 그리고 질소, 산소, 플로린, 그리고 네온, 그리고 나트륨.
이런 형태의 이온 에너지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2, 3주기 원자의 제2온 에너지, 그러면 이온 에너지 E가 누가 될까요? E가 3주기의 나트륨이 되겠죠. 그리고 F가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H가 교소가 되는 거고요. D는 네온의 제2온 에너지, C는 플로린, 그리고 B가 산소, 그리고 A가 질소가 되겠네요. 산소는 다시 한번 쓸게요. A, B, C는 2주기 원소다. A, B, C, D, E 아니죠. D까지가 2주기 원소가 되는 거죠.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네온, D다. 그렇죠. 제1 이온 에너지분의 제2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1조 원소인 나트륨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나트륨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D가 4번. 원자 번호가 연속인 3주기 원자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의 일부를 나타냈는데요. 3주기의 제1 이온 에너지의 크기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남아, 알, 큐, 인, 황, 염소, 아르곤. 아르곤은 일단은 표시를 안 했고요.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까지. B는 제3과 제4 이온화 에너지의 차이가 매우 크지요. 그럼 B는 알루미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제1 이온 에너지를 비교해 보니까 A는 알루미늄보다 이온의 에너지가 작고요. 그리고 C는 알루미늄보다 제1 이온 에너지가 크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A가 나트륨, 그리고 알루미늄보다 이온의 에너지가 큰 C가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보기의 기억, 제1에 대한 제2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1종 나트륨이 되는 거죠. 나트륨은 B가 아니라 A, 원자가 전자수는 C, 마그네슘이 B, 알루미늄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원자가 느끼는 유액전하가 가장 큰 원소는 B,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주기 원소 A, B, C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인데요. A 원자는 순차적 이온 에너지 1에서 2로 올라갈 때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크게 증가를 했고요. B는 3에서 4, 그리고 C는 2에서 3. 그러면 A는 3족의 1족 나트륨, 그리고 B는 13족 알루미늄, 그리고 C는 2족 마그네슘이 되는 거죠.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A 원자가 전자수는 1 있다. 나트륨 원자가 전자수 1. B는 13족 원소이다. 맞고요. 원자 반지름은 A인 나트륨이 B인 알루미늄보다 그렇죠. 유액전하가 작기 때문에 크다. 맞고요. C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는 전자 2개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제1 이온 에너지와 제2 이온 에너지를 더한 에너지를 받아야지 Mg2 플러스의 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0.7에다가 1.5를 더한 2.2 곱하기 10의 3승 kJ per 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1.5 10의 3승은 제2 이온 에너지만 나타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가 가장 많은 거는 C, 마그네슘이 가장 적다. 그렇죠.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나트륨 홀 전자가 하나, 그리고 알루미늄은 역시 하나, 그리고 마그네슘은 0. 그래서 정답은 4번.